나머지 아까 보셨던 자료 중에 13, 14, 15페이지는 그 다음 자료 뒤로 연결해서 보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거 3장만 드리다가 경매사건과 관련돼 있고 일반 중개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자료로 이거와 직접 연관된 걸 보내드렸거든요. 카페에 올려드렸죠. 그걸 보시면서 순서상 등기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처음에 경매 진행될 당시의 등기, 낙찰받은 뒤의 등기, 그 이후의 등기 3가지예요. 그냥 말소된 상태에서 말소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정을 해서 보십시오라고 하면 익숙지 않으시니까 실제 등기를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보시는 거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서 등기를 3건을 각각 경매 진행 당시에 공시된 내용, 경매 종료된 뒤에 공시된 내용, 그 뒤에 소송 진행된 뒤에 다시 원상회복 등기에서 3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주소인데 2020타경 1013 영동지원 경매 사건 기록을 먼저 보십니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할이 그래서 1334만 4천원 감정가이지요. 못 찾으셨습니까? 예. 그 사진 보이시고 이 사진으로 보시면 뭐 이런 게 근데 위성으로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금방 주변 거. 1차 때 132%의 낙찰을 받으셨죠? 응찰 3명하고 낙찰자 남씨라고 되어 있는데 나씨입니다. 근데 여기 이 기록원들이 법원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실시간으로 유료 사이트 거기서 일일 얼마 일지를 받으시고 집행관님들이 자 이거 낙찰됐습니다, 유찰됐습니다 호명할 때 그럼 히어링에 앉으시면 나씨가 남씨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송을 하면 남씨로 해놓고 근데 실제 낙찰받은 등기를 보면 나씨고 그래서 이런 기록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낙찰대금 그 다음 페이지 등기 보시면 그 경매 진행 당시에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상세 위치도입니다. 하단은 표준지고 우측 상단에 본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토지 모양. 그 다음 페이지 지적 개왕도. 그 299번지 말고 좌측으로 보시면 300-1과 300-2 임야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여백으로 되어 있는 지적은 있지만 지금 지번이 안 된 거기가 300번지예요. 그 지번지가 참고로 지번이 300번지인데 주소는 똑같고요. 4페이지 보십니다. 마음에 좀 드시죠, 위치가. 건너편에 산장 있고 펜션 있고 지금 현재 위치가 뒤에도 펜션 있고 나루터도 있고 요 운전도 있습니다. 100% 넘게 낙찰을 받으셨어요. 길도 붙어있는 것 같아요. 예? 길도 붙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5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제가 붉은색으로 토지 모양 그대로 편집을 해드렸는데 지금하고 똑같죠. 이게 언제냐면요. 우측 상단에 글상자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할이지만 그 당시에는 옥천군 이남이 소면 적할이었어요. 그게 글상자에 있는 부분 세로로 읽으시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번은 똑같습니다. 근데 좌측에 부동 문자로 하단에 잘 보시면 대정 2년 9월 11일 돼 있어요. 측량했다고. 보이십니까? 네. 대정 2년이면요. 1926년이 대정 1년이니까 27년. 소환이 1912년 13년 거예요. 110년 전 거죠. 이 지적 원도가. 대정 2년이면요. 1912년이 대정 1년입니다.
대정 2년이면 1913년이고 소화가 1926년이에요. 그러니까 1913년 9월 11일에 측량을 해서 지적 원도를 만드는 건데 딱 110년 전 거. 되게 지금하고도 이걸 거슬러 올라가셔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토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습자료 올려드린 거에 보시면 글상자에 조선 총독부 이거 혹시 보셨나요? 임시 토지조사부. 거기에 보면 홍제 내리, 홍제 외리 그 당시에 고양군으로 돼 있었죠. 홍제 내리가 지금의 홍제동, 홍제 외리는 지금의 홍은동이에요. 자습자료 카페에 올려드린 거 10월 7일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인야조사부 그래서 글상자로 중요한 부분은 제가 표시해드렸거든요.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의무를 면할 수도 있고 혹시 투자하신다면 땅이 없는 토지 안 하시겠지. 그리고 좌측 하단입니다. 이 부분 대정 2년 거기까지는 보이시잖아요. 이게 방향 1913년 6페이지 토지대장 보십니다. 299번지지요. 1913년 3월 2일에 사정받았다라고 하고 전자 그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앞에 이제 보셨던 지적 원도를 여기서는 확대가 안 되지만 컴퓨터로 파일 열기 하셔서 최대한 확대를 하시면 세로로 지금 이분 한문으로 전자 이렇게 나와요. 사정받은 분들 거기 영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시잖아요. 화면으로 대충 보신 분들 카페에서 아니면 출력은 해오셨는데 이게 진짜 까맣습니다. 확대하시면요 집원 옆에 세로로 한문으로 전부 그 당시 사정받은 분들 명이 이게 토지대장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부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조상 땅 찾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그랬을 때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을 한 거냐? 사정받은 시점에 이분이 만약에 그분의 후손이라면 1913년 3월 2일자로 국가거든요. 그럼 그때 국가는 일본이고 1945년 9월 25일에 금지를 하고 1945년 12월 6일자로 이 군정청이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48년 9월 11일 사이는 미군 정권, 지금은 대한민국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개인을 상대로 국가 거다. 또는 이 사람들이 거래한 것들을 국가가 돌려놔라. 국가 거 잘못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건데 운 좋으셨던 것이요. 이걸 1984년 6월 5일에 어떤 분이 두 분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네요. 사정받았지만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땅이니까 이런 땅들만 노린 분들 13년, 84년, 71년에서 이런 것들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분 아드님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좌측 토지 표시 지적 제조사로 폐쇄하고 아래 보시면 등기부처럼 음영이 홀로그램이 폐쇄 대장 이런 게 없어요. 아래 예전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된 토지 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열람본입니다. 이런 글자 하나로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게 형제권 글자가 작아도 하나 더 보세요. 전문가시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낙찰 받으셨어요? 아까 남씨로 나온 분이 이분이거든요.
2021년 2월 18일. 그랬다가 소유자 말소, 그분 거 말소되고 다시 종전 소유자로 갔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 등기 열람하시면 이분명입니다. 이것도 지적 제조사로 폐쇄돼서 폐쇄됐고, 다음 페이지가 현재 토지 대장입니다. 현재 토지 대장 열람하시면 등기, 현재 유효사항 열람하신 것처럼 마지막 권리관계만 나오죠. 토지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폐쇄가 있으면 폐쇄 대장 클릭을 하셔서 민원 24시 들어가셔서 거기서 전산으로 안 되면 분명히 폐쇄된 건 대장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수기로 카드로 한 것까지 보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기록들 다 있습니다. 사정받은 것들은. 대장에 등록은 안 했지만 있는 것들. 마지막 분만 나오잖아요. 지적 제조사 완료라고 해서 제조사로 폐쇄했다가 제조사 완료인데 면적이나 직원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110년 전에 측량을 하고 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정확하다는 얘기를 해요. 틀어지는 것이. 물가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심 한복판이면 좀 도균점이 덜나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9페이지 보십니다. 등기번호로는 7185호인데 표제부 표시번호 1번 보시면 접수 날짜 나오고요. 전 278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지요. 면적 일치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갑구인데요. 상단에 적할이 7185 등기번호고요. 소유권 보존. 아까 홍모 씨 외 두 분이 1913년에 전모 씨가 사정받은 거를 보존 등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홍모 씨 외 두 분, 홍모 씨 외 한 분, 윤모 씨란 보존 등기한 게 이건데 1984년 6월 5일이라고 돼 있죠? 등기했습니다. 소유자 홍자, 제자, 옥자. 한 분은 윤자, 규자, 홍자인데 그 아래 주소 아래 법률제 3562호에 특별조치법에 이것도 이거는 법률제 3094호가 1978년 1월 1일부터 1981년 2월 28일까지 3년 시행되다가 요역기간은 지났는데 그 법률을 다음해 82년에 4월 3일에 개정을 해서 84년 12월 31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게 거의 2년이었죠. 82년, 83, 84년까지. 그게 3562호입니다. 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분이, 두 분이 그 옆에 아까 300번지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 당시에 골재, 금강이니까 골재 채취해서 보관을 하던, 업을 하던 분인데 오랫동안 이 업을 해도 주인이 안 나타나요. 누가 뭐라 말해요. 그래서 토지를 이력을 봤더니 일제시대에 사정받고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으니까 이때 이 토지 그 토지 다양하게 해서 한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아래 현재 소유자로 된 95년 이분도 4502호에 의해서 이건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말일까지 시행되던 특조법이에요. 아버지, 홍씨가 아버지예요. 두 분 중에. 아버지도 특조법에 의해서 남의 토지. 그걸 아들이 매매로 홍식상으로 증여도 아니고 살아계시니까 상속을 거더구나. 그건 불효죠. 언제 상속해 줄 거예요? 이 얘기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거 상속해 줄 거예요. 본인이 사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상속은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이게 2020년 8월 28일 경매 진행될 당시의 토지 등기부입니다. 표제부 표시번호 1번 보시면 전 1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278 평방미터 일치하고 갑구 순위번호 1번에 아까 방금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2번하고 일치하니까 전 2라고 되어 있고 그 전에 이분 전에 어떤 분이었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죠. 근데 이분조차도 보시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450이고 이게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특조법. 근데 폐쇄 등기를 보니까 그 전에 두 분은 1982년 4월 3일부터 84년 12월 말까지 시행되던 3562 호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두 분 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2페이지에 이걸 옥천 향수신협에 1,560만원 2018년 뭐 한 1,200 정도 이상 될 대출 받았겠네요. 근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안 갚았어요. 등기 간단하죠. 딱 2페이지예요. 말소상 포함해서 열람했는데도 딱 2페이지. 이런 거 권리관계,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낙찰을 당연히 받으셨겠죠. 금강 주변에. 너무도 간편한 등기입니다. 권리관계 복잡할 것도 없어 보이세요.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등기부 깨끗하지. 이걸 아까 남씨라는 분이 등기부장 마씨라는 분이 낙찰을 170%에 받았잖아요. 13페이지가 낙찰받은 이후에 등기입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 됐지요. 낙찰자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지요. 2021년 2월 16일 잔금 납부하고 이틀 뒤에 등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딱 2페이지인데 여기에 거주장 들어온 권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저당권도 말소됐고 인수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13페이지까지 보시고 13페이지 그 다음 건 아까 자료 후보한 거죠. 보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던 분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회복됐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됐던 것도 회복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점 회복해야 돼. 이 상태로 지금도 있어요. 이 등기가. 그러면 현재 소유자, 그래서 아까 토지대장에 소유자 말소하고 다시 돌아간 내용 보셨죠? 그 상태고 등기도 똑같아요. 그럼 이분의 채권자가 다시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면 또 나오겠지요. 낙찰받으면 또 이렇게 되죠. 이유인즉 낙찰받으신 이분이 좀 더 일찍 가셨어야 돼요. 잔금 납부 전에. 그래서 물건 분석하고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취득한 분들은 정말 운 좋으신 분들이고, 낙찰 받기 전에도 신중하셔야 되지만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에 민사집행법 126조에 의해서 매각 허브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이죠.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변수가 있어서 불복을 할 수가 있고, 허가 결정이 나서 매수인이 된 뒤에 확정되고 낙찰되고 일주일 안에 불복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그 기간 기다리고 매각대금 납부하라고 통지가 와도 한 번 더 가서 확인하시고,
매각대금 납부하셨어도 배당기일까지 한 달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거 잘못 받았다 싶으면 돌려놓으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인데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있는데 그 법 공부하실 필요 없다. 물건만 좋은 거 낙찰받고 법원에서 오려면 오고 가라면 가고 돈 내라면 내면 내 거 되는데 뭐 공부하느냐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나마 이분은 잔금은 납부했지만 배당되기 전에 다행히 상담을 하셔서 제가 이거 상담해드렸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배당 정지시켜놓고 10개월 만에 돈이라도 배당됐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해야 돼요. 신협을 상대로 5천 향수 신협. 배당되기 전이니까 다행히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찾아오면 되니까 덜 번거로워지죠. 여기에 담겨있는 내막은 저도 이 사건 보기 전에 모르죠. 말소된 등기 13페이지에 갑부 순위번호 1번을 보시면 영동지원 2002 가단 983이라는 사건 번호 있습니다. 20년 전 얘기잖아요. 이 사연이 여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이 박모 씨가 계세요. 근데 이분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부터 자기 시아버지부터 점유하면서 마을을 경작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남편과 함께 경작을 몇십 년 하다가 남편도 사망을 하고 지금도 이분이 경작을 하시는데 아까 1995년에 4502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간 사람이 홍종 씨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합니다. 소유자 난데 지금 왜 점유하고 있냐? 그걸 2002년 접수잖아요. 2002년에 7년 뒤에 그러니까 양심은 있으셨는지 안 갔어요. 7년 뒤에 넘겨달라 했는데 바로 가나 안 가나 똑같죠. 상대가 피고가 항변을 합니다. 이거 당신의 선대부터 3, 5, 6이 보존등기부터 보증서 위조해서 한 거라 무효다라는 방어를 합니다. 그걸 안 했으면 그대로 승소했죠. 근데 그걸 몇십 년 일제시대 때부터 대대로 사셨으니까 내막은 이분들은 그 아버지가 80년대부터 아주 골재하면서 내막을 아는 거고 이분은 그보다 수십 년 전에 내막을 알으니까 동네 옆집에 속된 말로 수저가 몇 개니까 언제 수저 바꿨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장날, 영동 장날. 그 정도인데 이분한테 그게 통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방어를 하는데 소유권은 내가 없지만 당신 역시 무효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방해배제 청구를 했으니 권리가 없다. 이게 소송물이거든. 인도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1심에서 원고가 홍모 씨가 패소하고 청주지법에 항소를 했는데 거기서도 패소해서 결국은 소유권이 없는데 이거를 패소한 입장에서 아 그래요 우리 부모님부터 아버님부터 잘못하셨네 양심적으로 이거 원상회복 시켜주실까요? 그냥 놔두겠죠. 또 피고는 점유자는 내 것도 아닌데 내 앞으로 소유권 해달라 말소해달라 대위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도 연세가 있는데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소유자로 돌아간 채로 있을 뿐이에요. 낙찰자가 다시 소재기를 했다 회수하죠. 이게 기판력이에요. 20년 전 판결문에 효력이 주문에 포함된 거는 다시 주장을 못해요. 당사자가. 법원도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 이게 민사소송법 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위반이고 또 그 주문에 해당이 되는 당사자가 다시 주장을 못합니다. 승계인도 못하는 게 그게 민사소송법 218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이걸 모르시면 이렇게 돼요. 다행히 배당되기 전이라 영동지원에 가서 사실관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내가 인도 소송 해봐야 기판력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다 했더니 영동지원하고 등기소에서는 서로 그러면 이런 선례는 없다.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례를 만드셔라. 경매도 특별 매매로 매매 일종으로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했으니 그럼 내가 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등기 말소시켜주겠다. 그러니 보관금, 보증금 그대로 두고 낙찰대금 돌려줘라. 그랬더니 법리상으로 가능하니까 영동지원에서 그러면 등기소에서 말소시켜준다면 저희도 해주겠습니다. 등기소 갔더니 그쪽에서 오면 저희도 말소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법고소관이 원칙대로 이런 거 없으니 일단 인도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왜냐하면 소유권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가 무효가 된 거, 소유권이 없어서 패소한 거지 이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소송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인도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가져오면 우리가 취소 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보관금 받아오게. 네. 저게 1,700짜리가 아니라 1억 7천이가 규모가 좀 더 컸다면요. 그리고 참고로 300번지 토지는요, 다른 이해관계인이 김모 씨가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그것도 저분 앞으로 있을 텐데 보존 등기 말소되니까 토지대장만 있어요. 주모 씨로, 주성화 씨로. 등기 열람하시면요, 등기 명의인 없음으로 나와요. 등기 명의인 없음으로 나오면서 왜? 보존 등기 말소됐을까? 근데 현재 등기는 없지요. 폐쇄 등기 열람하시면 저칼이 300번째 열람해보세요. 등기 명의인 없음. 한 글자 처음에 김, 뭐, 이 이럴 때 나오잖아요. 인터넷 열람하시면. 근데 국이면 그냥 거기 부호 나오고, 이제 등기 명의인 없음. 그게 집합건물 토지 등기에 대개 등기 명의인 없음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일반 토지인데 현재 등기는 없습니다. 왜? 보존 등기 말소시켰어요. 폐쇄시켰어요. 폐쇄 등기 열람하시면 등기 명의인 없음. 보존 등기를 특적법에 의해서 두 분이 했다가 저분 앞으로 갔다가 다른 분이, 그럼 이 토지도 누군가가 보존 등기 자체를 무효로 해서 역으로 다 말소시켜서 폐쇄하지 않는 한은 지금도 저 등기는 그대로 갈 텐데, 만약에 현재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강류를 하고 그대로 나오고 또 경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땅 없는 것도 2년, 3년 뒤에 매장 말소하고 그리고 2년, 3년 뒤에 등기 폐쇄하는 거 보셨죠. 110년 전까지 보시면 조금 보이시고. 근데 지금 여기가 구매상권도 아니에요. 금강변에 서로 그 풍광 때문에 서로 탐내는 지역이 있어요. 위성장을 보시면 저기에 지금 그 일대 토지가 다 저런 상황이에요. 현재. 그럼 고가로 안 넘어가요? 그게 저분들이 친일 반미적 행위자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아니죠. 일본 사람이었으면 1945년 8월 9일자로 그때 기준으로 이 군정청에 귀속된다는 군정법령 2호와 33호에 의해서 1945년 12월 6일자로 온전하게 미군정에 귀속이 되겠지요. 근데 저분은 지금 전모 씨잖아요. 창씨 개명한 흔적도 없고 저분이 친일했다라는 거 밝혀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 땅이에요. 그럼 홍모 씨는 재산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부당이득이 돼요. 여기 지자체. 예. 근데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데 의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또 5년 소멸시효일 수도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옵션. 5년 기준인 것도 있습니다. 벌써 덮으셨어요? 아직 25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이거를 검토해 드리고자 했는데 그냥 갈 수 있는 아쉬울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교재를 처음부터 출력을 하셨거나 제공하신 분은 처음에 이렇게 권리분석 이념이라고 제가 창시자입니다. 이걸 근시안하면 사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눈앞에 것밖에 못 본다. 근데 저는 권리분석을 하실 때 정신, 마음가짐이 이러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자가 그 가까울 끈자가 원래 그 한자만 변형을 시켜서 가까이 보시고 뿌리까지 자세히 보시고 삼가해서 성실히 보셔야 되고 신중히 보시고 마지막 근면하게 성실히 그래서 근자만 다 변형을 시켜요. 그런 마음가짐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60페이지 부록에 민사집행 관련 주요 법규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 이미 드린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민사집행 관련 주요 법규에 2016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령이 그 당시에 시행규칙까지 법률 명령 시행규칙까지 4,870건인데 제가 이거를 한 1년여 넘게 전부 검토를 했어요. 5천여 건 법률을 한 번은 봤어요. 경매와 관련된 민사집행과 관련된 조항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가담법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필요하니까 조문을 특별히 안 하고 건축법 이런 걸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1개, 2개 조문이 해당된다면 그 조문만 여기에 기입을 하는 게 2016년. 근데 지금 개정되고 뭐 폐지되고 약간 이동되고 있었겠지만 별 차이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드린 이걸 참고로 하시면 그 중에 그 당시에 397건의 법령이 경매하고 관련이 있는데 일단요 민사집행법 이걸 정리해드린 게 부록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 저 백목이니까 잘 압니다. 제 닉네임이요 3가지예요. 로빈, 의적 로빈훗이 아니고 로빈, 로게리, 로헤미안 3개씩로 정해놨는데 이게 전부 합성어예요. 앞에 로는 이거는 씨앗의 상징 콩, 커피빈. 그래서 제가 수업자료 학습자료 올려드린 거기에 계시보면 로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로빈. 그리고는 로하고 도깨비하고 합성. 씨앗이 발화가 돼서 성장을 한 뒤에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면 나올 수 있게끔 성장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유랑을 해도 되잖아요. 보헤미아라고 합성입니다. 유유자적해도 되겠지요. 이게 저의 로망입니다. 로망이 하나씩 있으시죠? 최소한. 내용 기본사항의 1페이지 보시면 공시 및 공시, 미공시 및 진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항에 동명이인, 면적 증감, 토지 부존재, 기판력 이게 방금 1시간 넘게 검토하신 자료 그걸 토대로 판례까지 다 소화시키시면 이 4글자 단어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보실 때는 전부 한글이니까 동명이인
물건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한데 아까 보셨죠? 75년 뒤에 공매 나온 거 낙찰받았다가 3년 뒤에 돌려놓은 거. 또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된 거 상속 등기했더니 공명이 거라 돌려받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자료들 검토한 뒤에 압축을 해서 딱 한 단어로 동명이인의 토지 물건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면적 증감 토지 부존재 기판력 여부 20년 뒤에 낙찰받았더니 예전 소송한 원고가 회수한 게 나한테까지 미치는구나. 20년 뒤에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구나. 기판력의 범위. 이렇게 보시면 한 줄들, 한 단어들 공부하시는데 지금 6시간 걸려요. 이걸 어떻게 500페이지 남짓 1000페이지 책 한 권 써서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재주 없어요. 사건 하나만 이거 정리해서 제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해도 최소한 몇백 페이지가 나오겠더라고요. 저까지 거기에 가시는 혹세무민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냥 이런 기회에 꼭 필요하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에게만 전해드리는 걸로 전 보람을 받고요. 나항에 보시면 종중총회 소집 통지 결의안, 총회 결의 하자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 이거 보시면 종중 물건은 소유자가 종중이고 전소유자가 종중 이것도 무효로 돼서 소유권이 3번, 4번 이전됐는데도 전부 원인 무효인 경우 저는 많이 봅니다. 이런 자료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자료까지 카페에 혹시 올려드리면 감당이 안 되실 텐데 그래서 지금 확인은 하셨으니까 제가 구두로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만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걸 빨리 끝까지 한번 총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기회가 이어진다면 지금처럼 필요한 부분은 중요한 거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간간히 꼭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다시 정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항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변동 아까 보셨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된 게 온전하지 않은 권리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보증서 위조된 게 많아요. 허위의 보증서. 과로의 귀속재산 또는 적산이라고 하는 거 첫 시간에 2주 전에 4시간 동안 공부하신 거. 여기에 4글자. 귀속재산.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의해서 하는지 조정에 의해서 의한 건지 판결에 의한 건지를 꼭 보셔야 돼요. 가끔 보시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등기 원인이 몇 년, 몇 월, 며칠 공유물 분할 이렇게 공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유권 취득을 하신 분이 온전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협의에 의해서 했는지 공유물 분할 협의 아니면 조정에 의해서 됐는지 판결에 의해서 됐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이 중에 협의나 조정에 의한 건 등기가 안 됐으면 효력 없습니다. 판결에 의한 것만 민법 187조의 법정 물권 변동으로 봐요. 세 사람이 3분의 1씩 공유로 가지고 있던 토지를 세 분이 어떤 한 분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데 조정으로 됐죠. 판결이 아니잖아요. 조정 결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으로 종결된 건 조정은 협의 아니냐. 재판장의 협의지만 당사자 간에 판사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협의에 의한 분할이나 같은 결과다 해서 조정이나 협의를 같이 보고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이전이 됐다 인정됩니다. 근데 판결에 의한 건 세 분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끝났어요. 이쪽 현물 분할 경매로 인한 거는 낙찰받으면 되는데 현물 분할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 필지로 나눠서 이거 각자 다
단독 소유하라라고 됐는데 아직 세 필지가 전부 3분의 1씩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넘겨줘야 돼요, 상호. 그렇게 등기가 되지 않은 사이에 두 분은 등기를 했는데 한 분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중에 3분의 1 지분을 가진 분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지분 투자의 비밀을 공부하셨죠. 책 많이 나오잖아요. 지분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높다. 속된 말로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 3분의 1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이전을 다 했어도 이건 법정 물권 변동이잖아요. 그건 3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그 판결에 해당하는 사람 건데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고 낙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공유로 돼 있는 게 공유 지분이 경매로 나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종결되고 판결로 이미 끝났는지 만약에 이게 협의로 했는데 다른 두 분만 등기하고 한 분은 그대로 놔두고 소송을 했으나 판결이 아니라 조정 결정으로 끝났는데 두 분은 등기를 했으나 한 분은 그대로 있다면 그 지분이 나온 거 취득하면 그건 유효합니다. 판결로 끝난 건 등기를 안 해도 되는 민법 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죠. 변동. 그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 해당된다고 공부하신 부분이 부동산 등기부를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이구나 이해가 되셔야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거지 지분으로 나온 거 취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판결로 종결됐는데 아직 등기만 안 했을 뿐인 그 부동산의 지분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지분 경매가 나왔을 때 취득하시고 아, 저거 내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전체 매각시킨 뒤에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입찰해서 한 필지를 내 수유로 하겠다라고 들어오신 분 낭패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줄의 의미가 공유물 분할 협의냐 조정이냐 판결 및 물권 변동 거기 2011도의 1917 전원합의체 이 행정소송 판례는요 지금 드린 말씀대로 조정에 의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의해서 두 분인데 한 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그럼 이분은 이전 등기 해왔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나머지 토지에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그분이 등기를 단독으로 안 하는 사이에 자기 명의로 남아있던 지분이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됐는데 구청에서 양도소득세를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미 몇 년 전에 이거 분할로 조정으로 끝나서 저는 단독으로 해왔으니까 저는 제 명의만 2분의 1 지분이 있지만 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납부합니까? 했더니 그게 바로 이 판례예요. 조정으로 끝난 것. 법정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았으면 아직은 소유자는 네 거니까 네 거 팔린 거다. 그러니 500만 원 내라. 대법원까지 간 게 있거든요. 그럼 취득을 해오시는 분도 이제 내 거 단독으로 정리했네 깔끔한 애가 아니라 너도 빨리 해가. 잘못되면 내가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돼. 그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 되지만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아니 단독으로 세 필지 각자 가지기로 했는데 왜 아직 등기를 그대로 두는 거야? 안에 가면 소송이라도 하셔야죠. 대위소송 가능하십니다.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라.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시군구청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 받지 않습니다. 행정 두니까 행정 소송 대법원 판례예요. 사건 번호 2011 2에 1917 여기
당사자가 최모 씨였었으면 최리도 씨 찾아보시면 보실 거예요. 과항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분인데 이거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2주 뒤에 이제는 저런 자료보다도 이걸 중점적으로 전체 한번 끝까지 권리 분석하실 때 최소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검토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얼마나 정리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